안녕하십니까. 지식나눔 편창규입니다. 더잡 오케스트라, 오늘은 10강 채용 스펙트럼 배날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료를 보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미래의 희망보다 과거의 추억을 선택하는 행위이다. 결국 어떤 채용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기존 어떤 환경의 틀 속에서 자기를 준비하기보다는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역할보다는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또는 앞서가면서 어떤 자기 역량 관리를 해야만 취업 준비를 해야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채용 방식이 글로벌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숨은 보물 찾기다. 기업에서는 기업의 어떤 성과를 도모해 줄 사람, 또 기업의 어떤 발전을 추진해 갈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적성을 가졌느냐, 어떤 인성일까, 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스펙이라는 공통 분모를 토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해 왔는데 막상 선택해 놓고 보니까 보물이 아니더라 이거죠. 너무나 이상적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훈련,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물이 아닌 사람을 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훈련, 투자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투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되면 산출이 반드시 수발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산출을 하기 전에 이직을 한다 이거죠. 이직을 한다. 그러면 투입이 효과로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망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 근래 능력 중심의, 적성 중심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어떤 가치관이 명확하고 조직 내에서 잘 적응해가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성과 태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스펙이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 여러분들 이 부분에 아직도 준비하는 사람이 많겠지만서도 이 부분에서 선택됐던 인력이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적응력도 높고 많은 성과도 실현해주고 동료들 간에 호응도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 이 방법이 계속적으로, 왜?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이거죠. 자격이든 어떤 영어 점수든 또는 학력이든 또는 학교의 어떤 레벨이든 학점이든 이걸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으로 채용됐던 인력이 결국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능력이다, 적성이다, 경험이 있느냐, 인성,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어떤 가장 큰 관점은 조직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해서 자기 기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업무에 몰입해 가면서 새로운 업무도 적응해 가고, 그 다음에 더 큰 어떤 역할들을 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성과를 지향한다. 설령 기업에서 이 부분을 조금은 그러면 사회에 공통적으로 직무별로 딱 준비된 인력이 없으니까 스펙을 가지고 채용한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간, 결국 교육훈련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가 이탈한다 이거죠. 이탈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조직을 이탈한 반면 다른 조직에서 또 이탈됐던 조직이 다른 기업에서 투자했던 어떤 투입해서 교육훈련을 했던 인력이 우리 기업에 다시 수용되지 않느냐. 그러면 같은 입장이다 이거죠. 내가 투입했던 거는 다른 사람이 수확하고 다른 사람이 투자했던 걸 내가 수확하고 같은 형태지 않느냐 해서 이 어떤 방법으로 계속 어떤 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부르기가 걸리느냐? 기업은 성과를 지향한다. 성과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팀 평가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팀 평가 제도. 각각 팀별로 여러 팀, 물론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MBO 해서 목표 관리를 하게 되고, 각각 팀별로 어떤 목표를 할당하게 됩니다. 목표를 할당해서 팀 구성원들이 이 할당됐던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하게 되고, 관리됐던 어떤 A팀, B팀, C, D, 여러 팀들이 있죠. 관리됐던 내용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누가 얼마만큼 성과를 나타냈느냐.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봉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승진승급도 메리트를 주는 겁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위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팀워크가 중요하겠죠. 구성 전체원들이 높은 역량 수준과 정말 열심히 하는 업무 태도로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야만 승진승급이 빨라지고 많은 연봉과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그죠? 인센티브도 받게 되고, 또 교육 훈련에 대한 우선권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5명이 있는데, 나머지 4사람은 평균 90점이다. 한 사람은 평균 70점이다. 신입사원은 70점이 사람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 평균점이 어떻게 됩니까? 80, 한 7점이나 이렇게 깎이겠죠. 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4사람 점수가 하향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향됐을 때 나머지 4사람이 이 한 사람을, 신입사원을 어떻게 합니까? 신입사원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점수 다 까먹는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센티브 200만 원 받을 텐데 왜 100만 원밖에 못 받게, 저 사람 때문에 못 받게 되느냐? 내가 다음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승진 기회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에서 이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끌어안고 그 사람의 능력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직접 어떤 연계되는, 자기가 그 사람으로 해서 피해가 느낀다고 했을 때 조직에서 상당히 냉대시하게 되고, 여러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서 좀은 질시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이러다 보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던 사람들이 1년 이내에 회사를 떠나는 비율이 30%가량 된다. 심한 경우는 3, 4개월 이내에 거진 17% 내지 18% 정도가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어떤 사람들은 5명 중에서 4사람은 90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90점인데 이 사람은 신입사원이 거진 100점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평균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한 사람 신입사원에서 이 4사람이 점수가 플러스 93점으로 플러스 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어떤 성과, 우리 팀의 성과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한테 더 큰 어떤 혜택이 있다. 그러면 그 어떤 직원은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될 거다, 그죠? 결국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틀로 인해서 기업에서 채용 문턱은 넘었더라도 어떤 직무 능력으로, 직무 적성으로, 인성으로 조직 내에 융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이탈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진다. 따라서 일부 기업에서는 인턴을 채용해서 인턴 예를 들어서 300명 채용했다. 그래서 이 중에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업무 역할을 해보고 그 중에 충분히 어떤 능력이 검증되고 적성이 담보되고 인성이 갖추고 있는 60%를 채용했다. 그럼 240명을 채용했다. 150명을 채용했다. 이런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 실제적으로 300명을 다 채용하고 싶은데 나머지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탈락시키고 나머지 인력들만 채용한다. 이런 관리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다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그런 내부적인 어떤 방침이 수용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을 소용한다. 능력과 업무 실행력을 갖춘 준비된 인력을 우선 채용한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채용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채용 문턱을 넘는 것도 중요한데 문턱을 넘은 다음에 적어도 2년 내지 3년까지 그 기업에서 성장해 적응해 가기 위한 그다음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 가치로 어떤 평가를 받는다. 그 채용한 이후에 우리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건가, 그 조직에 적응해서 기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그래서 직업의식 변화로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중시한다. 개인 가치관 중심 또는 자기 업무 부적응자 이런 사람은 싫어한다 이거죠. 싫어한다 이거죠. 어떤 팀워크 어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그다음에 이직 현상으로 투입과 산출의 어떤 가치에 불균형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채용한 이후에 적응을 잘할 사람, 또 높은 어떤 성과를 실현해 줄 사람을 선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직무 능력은 경쟁력이다. 직무 능력이 경쟁력이다. 결국 직무 능력을 갖추어야만 채용의 어떤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 채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업은 준비된 사람을 찾는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 기업 문화와 산업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조직의 기속적인 어떤 의식을 내가 내 주어진 일에 정말 열심히 하겠다. 몰입도, 업무에 몰입도 하고 새로운 동기도 활성화시키면서 계속 자기 능력을 개발해 가는 사람. 또 지역 분야 어떤 역할과 포준 업무,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요건들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취업을 했는데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전혀 모르고 있다. 또 어떤 부서에 배치를 해 주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앞에서와 같이 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도태시키게 된다. 회사에서는 그 인력을 어렵게 채용하고 많은 그 채용 과정에도 많은 어떤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에 끌어안고 싶죠. 그러나 팀에서 팀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할 때는 따돌림을 하게 된다. 이런 실질적인 관리 환경에 당면인데, 그러면 직무 능력이란 어떤 내용이 있을까? 경영 목표,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수준이고 어떤 성과들을 필요로 하는가. 물론 신입 사원에서 입사 1, 2년차까지는 자기 어떤 부서 중심의 어떤 업무 이해력만 가져도 큰 문제는 없긴 하더라도 이런 거시적인 어떤 가치관을 확립되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선호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 기업이 어떤 성장 발전에 따라서 자기 어떤 역할과 준비해야 될 그런 개념을 확립되고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시키는 일만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을 선택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경영 목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포준 직무, 목표 속에서는 이제 역할, 포준 직무는 바로 입사한 이후에 신입사원 연수만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떤 기업은 3개월, 어떤 기업은 1개월, 어떤 기업은 한 1주 내지 2주 후 연수를 시키고 바로 실무 업무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분야 업무고 어느 분야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이 업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 어떤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하게 된다. 수행할 역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역할이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회사 전체에서 또는 우리 어떤 분야에서 우리 어떤 조직에서 중요하다 하는 가치 수준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업무에 대한 가치 수준이 우선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자기 역할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학할 때도 수능 어떤 점수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 과목이 있더라도 학교에 따라서 어느 과목을 국영수 기타 등등해서 어느 과목을 가중치를 더 높게 해주느냐, 그 높게 주는 과목에 내가 그 어떤 학교에 선택하고자 했다. 그러면 높게 주는 과목 중심으로, 왜? 거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내가 입학할 수 있는 입학 전략에 입시 전략에서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 과목 중심을 하는 겁니다. 별 가중치도 없는 과목 열심히 했다. 그러면 만점 나오더라도 그거는 반영도 안 된다. 군 전략의 착오겠죠. 그래서 업무 역할에 대한 가치 수준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조정해 갈 수 있다. 업무에 어떤 집중화를 실현해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성과 실행했던 범위, 이 업무 어떤 여기서 뭘 찾고자 하느냐,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하느냐, 이런 유형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식과 경험,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과 내가 감각과 이해력, 어떤 또 어떤 업무 흐름상에서 또는 아이디어로서 새로운 내용을 추론하고 또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이런 어떤 방법은 어떠하냐, 지식과 경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결국 직무 능력이다. 그 다음에 업무 역할을 자기서 책임과 권한, 업무 어떤 프로세서. 프로세서는 하나의 업무가 시작해서 완료되는 까지의 어떤 체계가 되고, 업무 시스템은 시작해서 어떤 흘러가는 어떤 과정, 역할의 과정, 이 업무가 시작해서 완료되는 한의 어떤 그 과정을 말하고, 순환적인 과정을 프로세서라고 그러고, 시스템은 이 업무가 다른 여러 부분하고 연계돼 가지고 하나의 업무는 요 속에서 성과가 나타나서 요게 영향을 미치 가지고 다른 업무하고 결부되고, 이래서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업무 어떤 수행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되겠죠. 조사를 한다든지, 계산을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 행동, 이런 업무를,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마음가짐, 업무 동기, 어떤 태도, 아까 인간의 능력은 무한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런 표준 업무를 이해하고 목표와 표준 업무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더라도 역할과 업무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런 어떤 조건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는 한 사람만큼, 역할만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저런 어떤 시스템적인 프로세스를 다 이해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1대 3이 될 수도 있고, 1대 5도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당 100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업무 어떤 능력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어떤 회사에 업무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능력을 다 갖춘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여러 어떤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한 3,000명 되는 회사에 직무가, 표준 직무가 몇 개 정도냐, 그러면 380개 정도 됩니다. 380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80개 정도 되면 이 팀에 몇 개 직업 분야냐? 아마 한 70개에서 회사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 100개 정도 직업 분야가 있는 겁니다. 한 370개 직무가 있다 그러면 한 70개 내지 100개 어떤 직업 분야로 구분합니다. 한두 분야에 대한 학습하기도 여기서 상당히 많은 어떤 지식과 어떤 방법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릴 때 아마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까? 9강에서 말씀드렸는지 8강에서 말씀드렸는지 아마 그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전공했던 분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근무하고 싶은 직업 분야를 선택해서 그 직업 분야에 맞는 이런 직무 능력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취업에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특정 분야에 이런 능력을 준비했노라. 그래서 이 분야에 나는 어느 수준이니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어떻게 기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능력 중심으로 평가해달라. 그러면 야구 선수를 필요로 할 때 씨름 선수에 맞는 신체적인 조건을 평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특정 분야의 특정 능력을 특화해서 갖추고 있지 못할 때는 공통분모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는 야구 선수를 지망한다. 그래서 야구 선수에 필요한 이런 능력을 나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만한 수준으로 내가 성과를 실현하여 줄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야구 선수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면
포기하고 다른 기업으로 야구 선수를 채용하는 그 분야, 야구 이게 하나의 직무 분야를 말하는 겁니다. 직업 분야. 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업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의 야구 선수라는 어떤 직업 분야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이런 능력을 이렇게 준비했다는데 이렇게 실현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뭐 공통분모 가지고 씨름 선수한테 질문하는 내용, 축구 선수한테 질문 내는 내용, 그 중에 하나는 또 야구 선수한테 질문 내용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직을 필요로 하는 형태에서 경력직에 준한 신입사원이라도 경력직에 준하는 이런 능력을 갖췄다는데, 그러면 실무적으로 야구 선수에 필요한 능력을 질문하고 검증을 해서 다른 사람이 갖추지 못하고 이 사람은 갖췄다 그러면 제일 우선순위로 채용을 하게 된다. 결국 능력이 취업 경쟁력을 갖는 절대적인 어떤 조건이다. 자, 특히 그 능력이 전문 능력이 채용을 보장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직무, 가치, 역량, 뭐 전반에 대한 내용, 앞에서 제시됐던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 부분도 대부분 기업에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무 단위에서 어떤 업무, 어떤 역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업무들은 어떤 등급, 뭐 이제 직무 가치가 어느 레벨이다 이거죠. 어느 레벨이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하게 되면 여기서 1, 2등급 이거는 상위 직급자들 역할이고, 5등급, 6등급 이런 어떤 유형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실무 경력과 능력과 지식과 업무 어떤 행동들은 어떤 부분이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어떤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선행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나는 이 부분에 지원한다. 이런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런데 그 어떤 분야에서 뭐 이쪽 내용을 전혀 모르고 설령 취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무 업무는 이런 틀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조직 내에서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원들이 수용하겠습니까? 왜? 70점짜리가 기존 조직원들 90점 점수로 까먹고 있는데, 그러면 팀의 평가가 낮아져가지고 여러 어떤 보상 제도에서 후순위로 처지는데, 누구 때문에? 신입사원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입사했다. 오히려 기본 어떤 직원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난 어떤 평가를 받게끔 지원해준다. 그러면 이 어떤 직원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평가 점수가 높아진다. 더 많은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애지중지해 줄 수밖에 없는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직무 이 부분을 매뉴얼이라고도 하고 직무 수행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관련됐던 내용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된 어떤 직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직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시스템적이나 프로세스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갖춰야 될 이런 어떤 수행 요건들을 당연히 갖추고, 난 이후에 뭐 채용, 경쟁, 어떤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 뭐냐 그러면 어떤 직업 분야에 따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380개의 어떤 직무가 있는 그 기업에서는 70개 내지 80개 직업 분야가 생성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직종, 직렬 이 부분이 전혀 이제 하나의 어떤 산업군 또는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에 관련됐던, 생산에 관련됐던, 물론 뭐 어떤 생산, 뭐 저희들이 옛날에 쌍용 자동차 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 당연히 있겠죠. 생산, 자동차 생산 당연히 있고, 생산되는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 직종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비스 직종은 뭐 거기에 해당은 되지 않겠죠. 또 어떤 기업들은 그 대신 생산이 훨씬 더 크겠죠. 생산이 전체 어떤 회사의 규모 또는 직업 분포에서 그지 뭐 한 60% 정도는 60% 또 63% 정도는 차지하게 된다. 뭐 관리 한 18%, 나머지 영업 한 20, 뭐 2, 3% 이런 어떤 비율로 차지한다. 그런데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형 어떤 백화점이다. 그러면 뭐 생산에서 일부 이제 제품 개발이나 제품 뭐 이런 어떤 그 부분에 한 뭐 15% 내지 한 17, 8% 내지 한 12%, 나머지 영업이 적어도 한 60% 이제 관리가 한 뭐 30, 한 몇 프로 뭐 이런 형태로 했다. 그래서 그 업종 기업의 어떤 사업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요구되는 또 분포하는 직업의 어떤 분야들은 다양하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는 부분은 뭐 경영기획, 경영관리, 인사, 노무관리 뭐 이런 어떤 개별 어떤 분야 이런 분야가 아까 어떤 큰 기업은 직무가 어떤 380개 정도 있다 그러면 한 100개 정도 어떤 이런 분야가 있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려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보면 직무 능력, 그다음에 어떤 직업의 의식, 의사소통, 정보관리 이런 내용이 공통되는 내용도 있는 반면 대부분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직업 분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준비를 해서 입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뭐 면접 과정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건 하나 있다 분야를 말하고 부분적으로 어떤 내용은 웬만한 뭐 일반 사기업은 좀체 기업에 이런 어떤 직무 편제 내용을 잘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공기업은 이렇게 세분화돼서 설계됐던 내용은 공지하지 않고 이런 어떤 큰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내용 중심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어떤 세부 내용을 뭐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서 어떤 내용, 요런 내용에 표준 직무를 토대로 하는 표준 직무는 아까 요 내용을 요는 큰 어떤 그룹 내용이고 요는 그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어떤 업무 이제 운영 어떤 시대 운영 과제에 관련됐던 내용입니다. 결국 요런 단위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요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런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요 업무를 어떤 자기가 선택된 직업 분야에서 요 업무를 이해하고 여기서 제시되는 요런 어떤 능력 요건을 요런 어떤 요런 관점에서 충분히 습득을 해서 이해를 해서 또 다른 사람보다 우위적인 어떤 형태로 학습을 해서 어떤 시장에 경쟁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